네, 요 코너를 위해서 앞에 좀 빨리 달려봤는데요. 네, 이 코너는 조금 숨을 고르면서 가겠습니다. 박정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취재 종목 한라인이죠. 어이구, 너무 빨리 떠들었더니 숨이 가쁜데. 박정윤 기자가 이제 좀 대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취재해 오신 기업이. 네, 오늘은 또 여러분이 아마도 많이 아시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일 텐데요. 그 복지 서비스 전문 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지웰페어라는 회사입니다. 아, 복지 카드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각 기업의 이제 복지 부분을 이제 이 회사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폐쇄몰, 복지몰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이제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심리 상담이라든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조만간에 중국 진출 사업이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본금은 44억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분은 김상용 대표 외 특수관계인이 25% 그리고 애플, 에셋플러스 등 기관이 한 30%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사업이 크게 부침이 없는 무난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시세가 또 강하네요.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멘탈 헬스케어. 어렵습니다. 이 멘탈 헬스케어는 뭡니까? 정신건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이제 진단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예방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삼성이라든가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이런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미 시장 규모가 이제 300% 정도 이상 성장을 했고요. 세계적으로도 한 2만 개 이상의 업체가 3억 명 이상의 직장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웰페어는 6월 1일 날 직영상담센터 마음 산책 공간 휴라는 브랜드명으로 1호점을 오픈을 하고 앞으로 이제 2 내지 3호점을 계속 개설해 나가서 이 사업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사업 진출, 조만간 가시화될 거라는 이야기는 있던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 CEO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진출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이닝 피혁성이라고 하는 중국 국영기업과 약 6개월 동안의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하이닝 피혁성은 중국 하이닝시에 있는 대규모 모피 피혁타운을 운영하는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현재 중국 하이닝 이외에 북경, 쓰촨 등 약 11개 지역에 대규모 모피 피혁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닝 피거청하고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들을 쉽게 빠르게 살 수 있도록 직구 인터넷 쇼핑몰하고 오프라인 쇼핑몰 구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인 하이닝 피혁성과 네.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다고 지금 밝혀왔는데요. 하이닝 피혁성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이제 피혁 전문 기업인데요. 하이닝 중국 피혁성 주식 유한 공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렇게 항상 길더군요. 예.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 호텔, 오프라인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국영기업인데요. 94년에 설립이 됐고 지난해 매출이 24억 3천 위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2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12억 위안,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00억 정도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좀 코스닥 개념인데요. 여기에 이제 201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하이닝시에 100만 평 규모의 모피, 피혁 이런 쇼핑타운을 조성되어 있는데 이 하이닝 피혁성이라는 데가 이 쇼핑타운을 직접 짓고 또 관리, 분양을 맡고 있으며 이런 타운이 베이징, 스촨성, 이제 우한 등 이 11개 지역에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주의 거리 쇼핑몰 타운 있잖아요. 네. 그런 규모라고 아울렛.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거기를 이제 짓고 업체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 거기에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수수료를 이제 받는 개념이 되겠죠. 네.
제가 주말에 파주 아울렛에 갔다 왔는데 뜨끔 놀랐습니다. 네, 제 뒤를 밟으시는 줄 알고. 자, 그렇다면 이 합자법인은 언제쯤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합자법인이 만들어지면 온라인 쇼핑몰하고 오프라인 사업이 같이 연계가 지금 돼서 융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회사 CEO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사 간에 중국 항주에 합자법인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논의는 대부분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7월 초경에 양사 간에 인터넷 직구 쇼핑몰을 오픈하고 합자법인에서 오픈하고 10월경에 오프라인 한국 면세 체험관을 오픈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회사와 이달 안으로 합자법인이 설립이 될 것으로, 뭐 조만간 아마 설립이 될 것으로 이제 되고요. 합자법인은 항저우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자본금은 한 30억 규모로 이주열표가 50% 그리고 중국 하이닝성이 50 이렇게 50대 50으로 이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자법인에서는 7월 초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미 뭐 이름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부분 다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화장품, 위생품, 뭐 유아용품 이렇게 이제 3,000여 종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그 10월 초에 이 하이닝 쇼핑타운 내에 그 600평 규모로 한국 상품 면세 체험관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즉 이제 한국 상품을 직접 갖다 놓고 중국인들이 써보고 좋다 이러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직접 이제 주문을 하는 그렇게 해서 약 한 12 그 상품관에도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의 제품을 사서 구매를 해서 직접 중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하고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매출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네. 마케팅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고 있던가요? 이 쇼핑몰이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중국 역직구 사업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큰 기업들이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과연 니네가 했을 때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의 사항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쇼핑몰이 과연 얼마만큼 마케팅을 해서 잘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하이닝 피혁성이라는 곳이 한 1,00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서 뭐 휴대폰이나 이메일이나 또는 뭐 TV 광고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몰에 왔을 때 과연 그 쇼핑객들이 그 건물 그 전시관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핵심인데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동선을 좀 짜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가 최근 중국 역직구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가 한 54조, 내년이 106조, 2017년 211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리협정에 따른 그 역직구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회사 CEO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하이닝 피혁성이 이미 중국 11개 지역의 오프라인 쇼핑타운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만 명의 고객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확실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TV 광고, 포털 광고 등 다양한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매체에 한화 약 한 350억 원 규모를 마케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 마케팅 예산을 이 직구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한국 체험관 상품을 사는 것에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뭘 깔아놓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요즘 그 관광객들 중국인들 유치하는데 현지 업체하고 조인트를 해서 현지에서 이제 인바운드를 이쪽으로 던지는 관광객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이지웰페어가 그 그림을 이제 다 구성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하고 올해 예상 실적 어떻게 추산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결국은 뭐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결국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인데 1분기에는 무난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이 지금 말했던 그런 신규 사업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일단 1분기에 매출이 한 104억 원에 영업이익 28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나 시장 그리고 회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매출은 한 450억 원. 지난해 이제 매출이 한 340억이니까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49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한 8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80억이면 지난해보다는 한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사업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얼마나 또 반영이 되느냐 또 잘 되느냐 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올해 이 회사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단 취재 종목 한라인 오늘 일지 웰페어 알아봤고요. 박정윤 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